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무료 합격! 자, 시작하겠습니다. 523페이지 가시면 아홉 번째 양도소득세 납세 절차 제일 상단부를 보십시오. 첫째 1번에 양도소득세 납세무자와 납세지 나와 있습니다. 납세지 밑줄 그으시고 관할 세무서다. 어디에다가 따내지? 어디다가 신고하지? 이걸 물어본 거예요. 첫째 납세무자가 거주자, 거주자는 우리나라에 주소가 있는 자. 또 외국인도 한국에 들어와서 183일 이상의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 이걸 우리는 거소지가 신고된 외국인이라 그래요. 그럼 거소지 신고된 외국인도 하나의 우리는 거주자로 보시면 됩니다. 그럼 거주자의 납세지가 어디일까?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 세무서에 해라. 그럼 부동산에 대한 물건지와 주소지가 다를 때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거주자. 비거주자는 주소나 거소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납세지 선택에 있어서는 주소나 거소가 없으니까 혹시나 사업장이라도 있으면 사업장 소지지 관할 세무서로 하고 사업장마저도 없다면은 소득이 발생한 장소에 살아.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다는 거지. 그 다음에 그 밑에 큰 두 번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이 나왔습니다. 예정신고는 미리미리 땡겨 하는 것이다. 그런데 강제 규정이라는 것이지. 그럼 미리 신고한다면 예정신고는 언제 할까? 그 박스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예정신고 날짜. 첫째 토지를 팔았다, 건물 팔았다, 부동산 권리 팔았다, 기타 자산. 주택이든 뭐든 이 그룹 전체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로부터 두 달입니다. 거기서 양 동그라미 치시고 말 동그라미, 두 동그라미, 개 동그라미, 양말 두 개입니다. 다시 한번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일반적인 부동산 그룹을 팔았다 그러면 뭐다? 양말 두 개. 다시 양말은 몇 개예요? 다시 한번 양말은 한 컬레가 몇 개? 그래요. 양말 두 개야. 그럼 기간 한번 계산해보자. 예정신고 날짜 기간 계산해보자. 기간 한번 보자고. 제일 먼저 4월 5일 날 잔금 받고 팔았다. 이 잔금 받은 날이 양도일이에요. 양도일. 그럼 예정신고를 미리 땡겨서 한다면 4월 5일 날 잔금을 받았다면 4월 말일은 빼고 안 빼고 여기까지는 빼버리고 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로부터 몇 개월? 2개월 하니까 얼마가 돼? 4월달 빼니까 5월 그 다음에 6월 말일 날짜 여기까지가 예정신고 납부 날짜입니다. 그래서 양말 두 개를 판단해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건 무슨 뜻인지 알겠지요. 토지거래 허가 대상. 혹시 우리가 중개사법에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해서 배우신 적 있는지요? 허가 없이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허가 없이 거래를 했을 때는 그 거래는 유효다 무효다? 무효다. 이게 바로 허가구역이에요.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칠판 보시고요. 허가구역 안에 토지를 양도하더라도 잔금 치른 날 기준으로 양말 두 개가 예정신고 기간이 맞아요. 허가구역도. 그런데 문제가 이것이 문제가 돼요. 뭐냐? 잔금은 4월 5일 날 받았는데 이자가 매수자의 결격으로 다시 누구의 결격? 판 사람이 뭐 죄가 있나? 매수자에 대한 결격으로 결국은 잔금은 4월 5일 날 치렀는데 만약에 허가가 5월 5일 날 났다면 그러면 양도는 먼저 되었고 안 되었고 허가는 언제 떨어지고 나중에 5월 달에 떨어졌다면 이런 경우는 양도일 가지고 양말 두 개 신고할 수가 없어요. 허가는 미래에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허가 없이 취득한 것들은, 허가 없이 양도가 된 것들은 언제까지 예정신고하느냐? 허가일을 기점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고, 다시 무슨 일을 기점으로? 허가일을 기준으로 양도가 된 것으로 보고, 얘는 바로 허말, 5월달 5월 5일날 떨어졌으니까 5월 31일자 허말 기준으로 2달, 그럼 뭐예요? 6월 7월 말까지 예정신고 납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서 성격을 잘 보셔야 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를 토지를 거래했는데 허가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이 됐다. 이 소리는 잔금을 치렀으나 허가가 아직 안 떨어진 거예요. 다시 뭐는 치렀으나? 잔금을 치렀으나 허가가 아직 떨어졌다, 안 떨어졌다? 안 떨어진 상태라고. 그런 경우는 양도되었다 볼 수 있고 없고 없고. 근데 나중에 허가가 떨어진 것은 어느 기점으로 바로 예정신고한다? 허가일 기준으로 허말 2개가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허말 2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느냐? 부담부 증여에 대한 채무인수액이 있어요. 우리 전전 시간에 공부할 때 부담부 증여한 경우는 전부를 증여로 보지 말고 채무인수액은 양도로 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채무인수액은 양도가 되고 인수되지 않는 것은 증여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일부 양도세 문제, 일부 증여세 문제가 2개 다 결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부담부 증여한 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그 채무가 인수된 날을 양도일로 하고, 이런 경우는 증여세 날짜와 맞춰지기 위해서 석 달의 시간을 줍니다. 그럼 부담부 증여한 채무인수액에 대한 예정신고는 바로 그 양도일로부터 몇 개월이다? 3개월, 양말 3개월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부담부 증여의 부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부자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양의 동그라미 치시고, 말의 동그라미 치시고, 부양말 몇 개? 3개. 아버지 양말은 몇 개? 3개. 부양말 3개야. 부양말 3개.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석 달이라는 시간과 나머지는 다 허가나 양말 2개, 허말 2개, 그 다음에 부양말 3개 이렇게 구성합니다. 그다음에 확정신고는 어찌할까? 원칙, 확정신고는 바로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달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역시 허가구역은 문제가 발생해요. 대금이 청산이 돼서나 청산일 이후에 허가가 떨어진 거야. 이후에 허가가 떨어진 거야. 그럼 대금 청산일 이후에 허가가 떨어진 것은 어떻게 처리하느냐?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칠판 한번 보시겠습니다. 원래 12월 30일이 바로 올해 과세 기간인데 12월 5일 날 잔금을 받았는데 양도가 된 거예요. 근데 이 12월 바로 5일 날은 올해 기간이기 때문에 내년 5월 달에 확정신고해야 된다고. 그런데 허가구역 안의 토지가 양도는 12월 5일 날 됐는데 허가가 1월 7일 날 떨어졌다면 허가일 기준으로 확정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허가가 다음 년이라면 이것은 그 다음 년 또 5월 달에 확정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허가가 나중에 떨어진 것은 허가받은 연도 기준으로 확정신고 기간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래서 허가구역 안의 토지는 허가일이 속하는 연도, 다음 연도, 대금이 청산한 이후에 허가가 떨어진 것이니까 허가일이 속하는 다음 년 5월 달에 해달라 이 뜻이에요. 그다음 네 번째, 분할납부라는 것이 있습니다. 나눠낼 수 있다. 동그라미 치겠습니다. 예정신고하거나 확정신고할 때, 그럼 예정신고할 때는 안 되고 확정신고할 때만 분할납부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둘 다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둘 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 초과에 1,000초 밑줄 것이고 1,000만 원 초과. 1,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는 분할납부 신청을 해서 납부기한까지 신청하면 분할납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분할납부할 금액은 얼마가 될 것인가? 1,000만 원 초과니까 2,000만 원이 안 된 사람은 밑에 보시면 박스에 1,000만 원 초과 금액을 2달의 시간을 주겠다. 그럼 1,800 나왔다면 800만 원, 1,000만 원 제때 내시고 나머지 800은 2달 기간 중에 어느 때나 내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50% 이내로 하라. 그 양도세가 1억이 나왔다. 분할 납부하고 싶다. 1억이 넘었다. 1억이 나왔다고 하면 분할 납부하고 싶다. 그러면 50% 이내니까 얼마? 5천만 원. 그럼 5천은 원래 날짜에 내고 나머지 5천만 원 이내로 분할 납부 신청이 가능하다 이 소리. 근데 여기서 분할 납부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분할 납부는 1,000만 원이 2달이네 결과적으로 양도소득세는. 그런데 우리가 분할 납부가 가능한 세금 중에서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를 배운 적이 있어요. 재산세는 500이 아니라 250만 원 초과의 2달이었고 재산세는 얼마의 2달? 250. 종부세는 250 초과의 몇 개월? 6개월이고 양도소득세는 바로 1,000초의 2달이 됐다. 그래서 각자 기준 금액과 날짜가 약간의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그러면 재산세나 양도소득세는 분할 납부 기간은 2달이다 맞죠? 기준 금액은 500이고 1,000 다르죠. 하지만 종부세는 250이 아니요. 재산세는 바로 1,000이고 아니요 250이고 양도세는 얼마? 1,000이고 이렇게 기준이 다르죠. 하지만 또 종부세는 250의 기준은 재산세와 같은데 기준은 같은데 날짜는 재산세는 2달이고 종부세는 몇 개월이고 6개월이고 이렇게 상호간의 차이점이 있다 이거예요. 또 그런 이동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싹 잡아 비교 정리할 거니까 일단은 분할 납부 제도는 지금까지 배운 세금 중에서 취등록세는 분할 납부가 있었고 없었고 나중에 배운 재산세나 종부세, 양도소득세 같은 것이 분할 납부 규정이 있었다 없었다? 있다. 그런 규정을 알고 계시라 이 말이. 분할 납부까지 정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장을 넘기시면 524페이지 보시면 큰 타이틀의 10번째 거주자 국외자산 양도소득세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밑줄을 쫙 그어놓고 국외자산이다. 국외자산. 외국에 있는 부동산 등을 양도한 자가 있다면 우리나라에 주소를 둔 거주자는 국외자산에 발생한 소득도 우리나라 세법에 맞추어서 소득세를 부과한다 이 뜻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여기서 국외자산은 어떤 대상만 되는 것인가? 바로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해서만 부동산에 관련된 자산만 갖고 국외자산으로 따로 취급하는 것이고 그 대신에 외국에 있는 바로 주식이나 파생상품 이런 것들은 바로 주식 관련 자산이나 파생상품 관련 자산에서 국내 것과 국외 것을 전부 다 포함해서 일괄 처리합니다. 하지만 바로 부동산 그룹 소득은 국내 부동산 관련 국외 것을 따로 구분 처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제 주식 관련이나 파생 상품은 국내 국외를 뭐한다? 포함해서 한 번에 다 처리하고 그 대신 부동산 그룹은 방법이나 계산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따로 구분해서 따로 개별 각계 계산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이제 국외자산에 대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524페이지 상단부에 1. 과세대상 자산. 국외는 어떤 물건을 팔아야 양도소득세를 냅니까? 우리나라 세법에 맞춰 계산을 다시 합니까? 이걸 물어본 거예요. 첫째, 외국에 있는 토지 건물. 다음 외국에 있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거기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분양권 이런 거 다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부동산에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사용 거기다가 밑줄을 그으시고 그 사용권은 첫째가 지상권 프리미엄 받거나 전세권 즉 권리금 받거나 부동산 임차에 대한 상가 권리금 받았을 때 이런 것도 외국 거도 국외자산으로 따로 구분해서 양도소득세를 우리나라 세법에 맞춰 가겠다 이 소리. 근데 거기서 보시면 바로 뭐가 나와 있냐면 바로 국외부동산 등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사용권은 전부 다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 집어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뭐가 문제에 태클이 걸냐? 부동산 임차권에 관한 것이 문제예요. 이 부동산 임차권은 등기된 것은 용익화로 인정하여 국내 자산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등기되지 않는 부동산의 임차권은 이것은 용익성이 아니다. 무슨 성이 아니다? 용익성이 아닌 것이므로
그런 상가 권리금 이런 것들은 한마디로 종합소득세에서 따로 다루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부동산 임차권은 외국 것은 등기되었든 말았든 간에 국외 자산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로 들어간다는 것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도 있습니다. 과점주주 특정 주식이나 특수업종 주식, 부동산성 주식이란 말입니다. 특정 영업권, 그 다음에 시설물 이용 회원권, 이축권 이런 것들도 국내 것과 똑같이 외국에서 팔아도 외국 것을 팔아도 양도소득세 부동산 그룹에 속하는 것이에요.